매일 94명, 멕시코에서 죽는 사람의 숫자입니다. 2019년 OECD에 따르면 인구 10만 명당 살인율이 24.8명, 5.3명인 미국을 제치고 압도적인 OECD 최고 기록입니다. 1.3명의 프랑스, 1명인 독일, 그리고 0.6명에 불과한 한국과 비교하면 수치가 과도하게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문제는 아프리카조차 사망자 비율이 10만 명당 13명이라는 것입니다. 경제적으로 더 빈곤하고 사회가 불안한 아프리카보다 살인이 심각하다는 것인데, 이는 문제의 원인이 단순히 경제적 빈곤에만 있지 않음을 보여줍니다. 원인은 복잡하지 않고 단순합니다. 마약과 카르텔이죠. 멕시코의 살인사건은 대부분이 마약 카르텔과 연관이 있습니다. 오늘은 멕시코의 치안, 정치, 경제를 관통하는 가장 큰 문제점인 카르텔과 마약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카르텔은 미국으로 마리화나, 헤로인, 코카인 등을 유통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그들의 주요 활동지인 시우다드 후아레스, 몬테레이, 아카풀코는 멕시코에서 가장 위험한 지역으로 꼽히죠. 특히 시날로아, 할리스코, 걸프, 로스세타스 같은 거대 카르텔은 준군사 조직으로 정부군도 마음대로 하지 못합니다. 처음부터 멕시코가 카르텔의 천국이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1980년대만 해도 미국의 마약 공급지는 콜롬비아였죠. 당시에는 콜롬비아 카르텔이 코카인을 기반으로 성장했습니다. 그러나 1990년 미국이 해상 루트를 봉쇄하면서 콜롬비아 카르텔은 무너졌죠. 이때부터 멕시코의 악몽이 시작됩니다. 해상이 막히자 마약 공급은 육상으로 집중됩니다. 전체 길이만 한 3,141km에 달하는 국경에서 밀반입을 막기는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불법 반입, 터널, 드론 등 온갖 창의적인 수단으로 마약을 옮기면서 멕시코의 카르텔은 강해졌습니다. 마약의 반입이 증가할수록 미국은 더 강하게 불법 마약을 단속했습니다. 단속이 강화될수록 가격은 올라가면서 카르텔의 수익 구조는 더 탄탄해지는 악순환이었죠. 이렇게 마약이 돈이 되면서 수많은 카르텔들이 난립합니다. 그들은 서로 세력 다툼을 벌였고 지방은 카르텔과의 전쟁으로 초토화되었습니다. 또 다른 문제는 멕시코의 지방 정부입니다. 자금이 부족한 지방 정부로 인해 지금 농민들은 빈곤 상태에 방치되고 있고 경찰에게 급여조차 충분히 주고 있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카르텔은 이 점을 이용해 빈곤 농민에게 마약 재배를 종용하고 경찰들은 매수하고 있습니다. 지방 공권력은 무너졌고 빈민들은 돈을 주는 카르텔 편에서 마약을 재배합니다. 마약의 수요는 줄지 않아 카르텔에게 더 큰 수익이 돌아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카르텔은 점점 더 늘어나고 더 이상은 통제 가능한 수준을 벗어났죠. 총체적 난국입니다. 전문가들이 제안한 해결책은 사실상 세 가지인데, 첫째는 미국에서의 마약 수요를 줄이는 것입니다. 사실상 불가능하죠. 둘째는 농민에게 경제적 지원과 마약 대체 작물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이 역시 커피 같은 대체 작물이 경제성을 확보하지 못해서 어렵습니다. 마지막은 경찰과 지방 공권력의 부패 척결인데, 빈곤한 농민들의 부족한 지방 세수로는 턱없는 일이죠. 하나같이 쉽지 않아 보이는 해결 과제입니다. 치안이 발목을 잡아 계획한 투자와 관광기획, 또 국가 위상까지 손실을 보고 있습니다. 멕시코가 원하는 도약을 위해 마약과 카르텔의 문제는 해결이 필수입니다. 그러나 작년 시날로아 카르텔의 엘 차포 구스만의 아들을 체포하다 카르텔의 총격에 못 이겨 풀어주면서 para proteger a los ciudadanos. Es que no se puede apagar el fuego con el fuego. Nosotros no queremos muertos, no queremos la guerra.
정부가 사실상 카르텔에게 항복하는 모습을 보여줬죠. 앞서 언급한 미국 내 마약 수요, 지방 공권력의 회복, 그리고 농민들에 대한 경제적 지원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하는 복잡한 문제입니다. 코로나라는 최악의 문제 속에서 멕시코는 이 복잡한 방정식을 해결하고 나아갈 수 있을까요?